자, 함수의 최대 최소 볼게요. 자, 우리 잠깐만 과거로 돌아가세요. 연속 파트 배울 때 최대 최소의 정리라는 게 있었어. 기억나는 사람? 최대 최소의 정리가 뭔데? 그거 사이가 정리랑 같이 나오는 거. 그러니까 사이급 정리랑 같이 나온 파트가 맞아. 최대 최소의 정리가 뭐였어? 내가 되게 쉽게 설명했는데. 자, 그냥 다 조용히 하고, 자, 눈 감어, 이 인간들아. 자, 눈 감고 연속하는 그래프 아무렇게나 그려봐요. 2차 함수도 좋고 3차 함수도 좋고 뭐 니들 그냥 아무렇게나 생겨도 돼. 단 조건이 하나 있어. 뭐냐? 연속하기만 하면 돼요. 됐어? 그래프 그렸어? 자, 그럼 그래프 니들이 머릿속으로 그린 그래프에서 범위에 대해서 뚝 잘라봐요. 뚝 잘라봐. 어떻게 생겼든 상관없어. 뚝 잘라봐. 그럼 그 자른 사이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이 항상 나와 안 나와? 나와요. 나오죠? 자, 누구는 뭐 이렇게 그렸을 거야. 뭐 나는 뭐 그렇죠? 근데 범위를 이렇게 잘랐어. 그럼 그래프는 요 사이에서 이렇게 생겼겠죠? 그러면 최대값, 최소값 나오는 거 맞아 아니야? 맞아요. 오케이. 어떻게 자르든 연속하기만 하면 최대값과 최소값은 뭐야? 항상 이 사이에서 나온다. 요게 최대 최소의 정리였어요. 그러면 지금 이 문제에서 뭘 물어보고 있는 거야? 최대값, 최소값 물어보고 있죠? 그럼 그냥 뭐 하면 될까? 그래프 그리고 잘라놓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어? 자, 근데 우리 최대 최소의 정리에서 요거를 조금 숙달시키면 뭘 찾았어? 그냥 극대, 극소, 양끝값 이 세 개 중에 무조건 뭐가 있다라는 거야? 최대 최소가 무조건 있다고요. 다시 한번. 자, 끊기지 않는 그래프 아무렇게나 그렸어. 이렇게. 자, 근데 범위를 이렇게랑 이렇게 자를 거야. 그러면 그래프는 어떻게 존재하겠어? 이 파란색 부분으로 존재하겠죠. 맞아?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는 4개의 값을 찾을 거야. 좀 더 정확히는 양끝값 2개 그리고 극대값, 극소값. 자, 그러면 지금 이 그래프에서 극대값은 여기고 맞아? 극소값은 여기고 양끝값은 어디랑 어디야? 여기랑 여기가 되겠죠. 그럼 이 4개 중에 최대값과 최소값은 무조건 있어 없어? 무조건 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요거를 최대 최소의 정리를 이용해서 풀 거라고. Understand? 자, 근데 우리 아직 그래프 그리는 게 굉장히 미숙하기 때문에 무조건 그래프 그리면서 클리닉이랑 숙제를 진행할 겁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결국에 그래프 그리면 끝난다. 자, 그러면 지금 봤을 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 자, 실제로 1에서부터 3까지 fx가 있대요. 이 fx가 2x세제곱 마이너스 9x제곱 플러스 12x 마이너스 2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대요. 3차 함수. 얘의 범위 안에서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한번 구해볼 겁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뭐 하면 될까? 그래프 그리라고 했으니까 도함수 f'x 그럼 6x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12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인수분해 해주면 6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그럼 인수분해 끝까지 해주니까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거야. 그럼 그 값에 갖는 x의 값은 몇과 몇? 1과 2가 되겠죠? 그럼 이제 그 다음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f1과 f2를 찾아야 돼. f1은 얼마야? 3 f2는 2 이렇게 나온대요. 자, 그러면 지금 봤을 때 그래프를 그려보면 좌표평면에서 1일 때 3 2일 때 2. 자, 그리고 기울기 양수 함수야. 3차 함수. 양수니까 어떻게 생겼겠어? 이렇게 생겼겠죠? 근데 요 점이 여기고 요 점이 여기여야 되니까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되겠어? 요런 식으로 생긴 3차 함수 모양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y 절편까지 마지막에 확인해 줘야 되겠죠? 여기까지는 괜찮아? 근데 지금 얘가 그래프가 다 있어? 아니야. 1에서 잘리고 어디서 잘려? 3에서 잘린대요. 그럼 그래프는 어디서만 존재해? 파란색으로 이렇게만 존재할 거야. 보여? 자, 그럼 이 중에서 가장 낮은 값은 눈에 보이네요. 가장 낮은 값 어디야? 2. 좀 더 정확히는 x가 몇일 때? 2일 때 최소값 얼마? 2다. 자, 근데 지금 최대값은 여기야 여기야? 3일 때야? 2일 때야? 1일 때야? 몰라요. 왜? 이 그래프 우리가 정확하게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그린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맞아? 뭔 말인지 이해되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믿어야 될 건 뭐밖에 없다? 식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 선생님 여기가 2니까 여기가 1이고 3이니까 거리가 똑같잖아요. 그럼 여기 값과 여기 값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왜 아니야? 왜 아닐까? 이게 이차함수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정확히 좌우대칭에 아니라고요. 지금 보면 얘 이차함수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여기 값과 여기 값은 엄연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 3차 함수는 그렇게 풀면 안 돼요. 그럼 무조건 여기 값과 여기 값을 뭐해? 수치로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값은 f 몇일 때야? 1일 때 3이었고 그럼 그 다음 구해야 되는 거 f3은 얼마야? 집어넣으니까 7이 나오네요. 그러면 지금 실제로는 2차 함수처럼 생각하면 여기가 3이니까 여기도 몇이어야 돼? 3이죠. 근데 얘는 실제로 얼마라는 거야? 7이라는 거예요. 그럼 x는 몇일 때? 7일 때 무슨 값이 생긴다? 최대값이 생긴다. 얼마가? 7이라고. 가지고 항상 최대 최소 말할 때는 어떻게 적어줘야 돼? x가 몇일 때 최대값 몇이다. x가 몇일 때 최소값 몇이다. 이렇게 적어줘야 된다고. 알겠어요? 그럼 결국 이 파트도 뭐만 잘하면 돼? 그래프만 잘 그리면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그래프 그리는 걸 그렇게 연습하라고 한 거예요. 뒤에 건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프 그리는 거 연습 나 솔직히 안 돼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친구들은 오늘 연습 무조건 해놓으세요. 다음 시간에 더 어려워져요. 자, 그러면 실제로 요것도 한번 해볼게요. 아까 3차 했으니까 요번에 2번 4차 해보겠습니다. 아, 목 아파. 4차 함수 fx가 3x 4제곱 마이너스 12x 세제곱 플러스 12x 제곱 마이너스 2인데 범위는 2분의 1에서부터 2까지 이렇게 된대요. 자, 그러면 그래프 그리기 위해서 당연히 f'x 12x 세제곱 마이너스 36x 제곱 플러스 24x 그럼 공통인수 12x로 빼주니까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그럼 인수분해 끝까지 해주면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그러면 그 값을 갖는 부분 몇? 0, 1, 2 자, 그러면 지금 봤을 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 f0과 또 f1과 또 f2 세 개를 구해야 되겠죠? 맞아? 맞습니다. 자, 그러면 f0 얼마? 에이, 이 정도는 바로 보여야지. 마이너스 2 자, f1은 얼마? 1 집어넣으니까 3 빼기 12 1 f2는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2 그럼 그래프 그릴 거예요. 좌표평면에서 0일 때는 마이너스 2 1일 때는 1 2일 때는 마이너스 2 자, 그리고 기울기 양수 함수야 사차함수? 양수 그럼 어떻게 생겼어? W자 그럼 여기 세 개가 이 점 세 개다라는 거겠죠? 그럼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그리면 돼? 이렇게 그리면 된다고. 여기까지 이해되는 거 맞습니까? 네. 자, 근데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래?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잘리고 2에서 잘린대요. 잠깐 좀 더 정확히 여기가 2죠? 그렇죠? 아! 대충 보자. 자, 그럼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생겼을 거 아니야? 그럼 일단 이 파란색 그래프를 봤을 때 눈에 보이는 거 있어. 확실할 수 있는 거 누구야? 최대값이에요. 좀 더 최대값 어디서? x는 몇에서? 1에서 무슨 값? 최대값 얼마? 1이다. 자, 근데 실제로 봐봐요. 지금 이렇게 지금 그 값을 갖는 부분 0, 1, 2 이렇게 나왔잖아. 근데 여기서 범위 안에 들어가지 않는 얘는 뭐야? 사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까지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나머지는 뭐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일단 최소값의 후보는 몇과 몇이야? 여기랑 여기예요. 둘 중에 누가 최소값이야? 몰라요. 아직 몰라요.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거 아까 여기서 구한 얘는 얼마다? 마이너스 2다. 그럼 2분의 1이 얼마인지를 구해야 되겠죠? 그럼 2분의 1은 솔직히 시간 아까우니까 그냥 볼게요. 16분의 5 이렇게 나온대. 그럼 실제로 누가 더 작은 거야? 마이너스 2가 더 작은 거니까 x는 몇에서? 2에서 무슨 값? 최소값이 생기고 얼마? 마이너스 2가 생긴다라는 거야. 그럼 결국 이 파트 뭐만 잘하면 된다? 그래프만 잘 그리면 끝난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한 문제만 더 시켜보고요. 쉬는 시간 하겠습니다. 4번 한번 해보자. 아니다, 3차로 해볼까? 아니다, 4차 해볼까?
그래프까지 꼭 그려요. 그래프까지 그렸어? 자, 근데 범위가 어디서부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는 여기 어딘가 이렇게 잘릴 거고 1일 때는 여기 어딘가 이렇게 잘릴 거잖아. 그럼 그래프는 이렇게만 존재하겠네? 맞아? 네. 그럼 이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은 눈에 보이죠? 보여? 안 보여요. 그렇죠? 무조건 안 보이죠? 가장 큰 값은 보이네요. 몇에서부터? 마이너스 1. 그렇죠? 1. x는 마이너스 1과 1에서 무슨 값 생긴다? 최대값. 최대값 1이 생긴다. 자, 그럼 최소값은 여기인지 여기인지 알아 몰라?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 하나 더 f-2의 값도 구해야 되겠죠? 마이너스 2의 값 얼마야?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 나와? 그럼 실제로 이 그래프는 이 모양이 아니고 어떤 모양이 돼? 마이너스 8이니까 이 밑에서 이렇게 잘린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지금 최소값은 얼마다? x는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8이다. 최소값 마이너스 8이다 라는 거예요. 이래서 그림을 절대로 믿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됐으면 쉬는 시간. 틀린 친구들은 다시 한번 해보시고. 그래프까지 그려야 돼. 어차피 얘랑 얘랑 똑같은데 y값도 똑같죠. 그 최소값은 0 아니면 마이너스니까 0이랑 마이너스가 더 작은 게 최소.
저렇게 하면 우리 반에 작살나.
자, 다음 거 볼까요? 자, 구간 마이너스 1에서부터 2까지 다음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 조삼모사죠? 반대로 주어진 거예요. 그럼 fx가 먼저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자면 이렇게 생겼네요. 자, 그럼 얘도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f'x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3ax제곱 마이너스 12ax 그러면 인수분해 끝까지 해주면 3ax로 빼주니까 x 마이너스 4 그럼 x는 몇과 0과 4에서 그 값을 갖겠네요. 자, 그럼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거 f0 얼마야? b f4는 지금 4 집어넣으니까 식이 복잡하게 나오네. 4, 64a 마이너스 4, 4, 16 108 a 플러스 b 빼주면 얼마야? 마이너스 36 a 플러스 b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얘 3차 함수잖아. 근데 지금 보니까 기울기 양수라고 나와 있으니까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겠죠? 그럼 얘가 지금 0이고 얘가 4야. 자, 근데 범위를 먼저 보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래? 마이너스 1에서부터 2까지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에서 잘리고 여기 어딘가에서 이렇게 잘리고 2에서 이렇게 잘리니까 그래프는 이렇게만 존재하게 돼요. 맞아? 그러면 결국 F4는 구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겠네. 자,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 일단 확실한 거 있죠? 극대값. 그쵸? 그러면 지금 B가 몇이래? 최대값이 3이니까 B는 3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최소값은 어디랑 어디서? F-1과 F2에서 누가 최소값인지를 찾아야 될 거 아니야? F-1은 그대로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나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A 플러스 B니까 마이너스 7A 플러스 B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F2는 얼마가 나오겠어? 8A 마이너스 4, 6에 24A 그러면 지금 마이너스 16A 여기 A 빼먹었네. A 플러스 B 이렇게 나올 거잖아. 그럼 이 중에서 누가 더 작은 값이야? 얘가 더 작은 값이죠. 왜?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지금 B가 아까 얼마였어? B가 3이었으니까 얘가 얼마다? 마이너스 29다. 그럼 A는 몇이라는 걸 알 수 있어? 2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럼 A는 2, B는 3. 그래서 정답은 5가 돼야 되겠죠. 조삼모사 거꾸로 하는 것 뿐입니다. 됐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활용입니다. 자, 지금 보면은 문제만 꼼꼼히 읽으면 충분히 어려운 문제가 없어. 자, 지금 보면 이익에 대한 식이 어떻게 나왔대? 이익이 지금 마이너스 x세제곱 플러스 144x제곱 플러스 1200x 마이너스 200 이렇게 돼 있대요. 자, 이때 판매 이익이 최대가 돼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그냥 얘 뭘 구하라는 거야? 최대값을 구해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봐서 이 이익을 fx라고 하면 f'x 먼저 만들어주자.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88x 플러스 1200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러면 지금 얘 인수분해 마이너스 3으로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얼마 나오냐? 96 x 그리고 플러스 400 이렇게 나오네. 마이너스 400이네. 자, 그러면 얘 인수분해 해주면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100과 x 플러스 4로 되겠네요. 그러면 지금 그 값은 몇과 몇에서? 마이너스 4와 100에서 갖는다. 그리고 기울기는 음수니까 이렇게 돼 있고 얘가 몇이고 마이너스 4고 얘가 100이라는 거겠죠? 근데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래? 0에서부터 150은 여기 어딘가 이렇게 잘릴 거야. 그럼 그래프는 이렇게만 존재하겠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어디서 최대값을 가져? 100일 때, 즉 x가 100일 때 뭘 갖는다라는 거야? 최대값을 갖는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그때 이익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몇 벌 판매해야 되는가? 즉 x를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그럼 얘는 대입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그냥 몇일 때야? 100벌일 때가 최대값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뭐 어려운 건 없었네요. 넘어가 볼게요. 자, 24번은 실제로 학교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겁니다. 좌표 평면에서 2차 함수가 하나 있고 y는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10이라는 2차 함수가 있대요. 자, 그리고 지금 이 사이에 뭐가 있대? 직사각형 하나가 있대요. 이때 이 직사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라고 돼 있네요. 자, 이런 문제 그러면 넓이를 구하려면 뭐가 필요하고?
길이가 필요하고 길이를 구하려면 점의 좌표.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A, 라고 둘 겁니다. 그럼 이 점의 좌표는 A, 몇이 되겠어? 위의 점이니까 대입해주면 이렇게 나올 거야. 자, 그러면 우리는 SA라는 요 사각형의 넓이에 대한 식을 적을 겁니다. 그럼 밑변의 길이 얼마? 그냥 2A. 자, 그리고 높이는 얼마가 되겠어?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12가 되겠죠? 그러면 SA는 어떤 식이 나와? 마이너스 4A 세제곱 플러스 24A라는 식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 3차 방정식에 뭘 구하라는 거야? 최대값을 구해라 라는 거겠죠? 자, 그러면 S'A를 만들어 봅시다. 마이너스 12A 제곱 플러스 24. 그러면 A는 몇과 몇에서? 마이너스 루트 2와 루트 2에서 무슨 값을 가져? 극대 극소를 갖겠네요. 자, 지금 얘 기울기는 양수야 음수야? 음수. 그쵸? 음수죠? 그러면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기고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2고 여기가 루트 2다 라는 겁니다. 자, 근데 실제로 이 3차 함수에서 범위가 없으면 최대값과 최소값은 존재해야 안 해요? 안 하죠? 왜? 얘가 위로 쭉 올라가고 아래로 쭉 내려가는 그래프라서 최대값과 최소값은 범위가 있어야지만 존재해요. 맞아? 자, 그럼 그 범위를 문제를 보니까 있어 없어? 없어요. 이런 식으로 숨겨져 있는 문제가 대부분 출제가 될 겁니다. 그럼 그 범위를 뭐 해야 돼? 건져낼 줄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미지수로 둔 A 값이 뭔지를 보면 A는 여기죠? 그럼 그 A는 항상 뭐보단 커야 돼? 0보단 커야 되고 여기 값 사이에 있어야 돼요. 사각형이 되려면. 맞아? 그럼 이 값은 지금 얼마야? 문제에선 주어졌지만 실제 학교 시험에서 문제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그걸 구해낼 줄 알아야 되겠죠? 어떻게 구해? 얘 X절편이야 그냥. 그럼 Y가 0일 때 그럼 그때 X값 구하면 어떻게 나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 이렇게 나오는 거 보여요? 그러면 지금 여기가 얼마다? 루트 6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6 즉 A의 범위는 몇과 몇 사이라는 거야? 0과 루트 6 사이다 라는 겁니다.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범위를 문제에서 숨겨진 범위를 네가 구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지금 얘 범위에 대해서 자르면 0에서 잘리고 어디서 잘려? 루트 6에서 잘리니까 그래프는 이렇게만 존재한다라는 거겠죠? 그럼 가장 높은 값은 언제일 때? A가 루트 2일 때. 그러면 A가 루트 2일 때 무슨 값이 생겨? 최대값이 생길 거야. 그럼 그때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FA에다가 뭐 집어넣은 거? 루트 2를 집어넣은 거. 그럼 루트 2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나와? 마이너스 8 루트 2 플러스 24 루트 2니까 정답은 16 루트 2가 최대값이 된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결국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범위가 숨겨져 있는 거 찾아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넘어가도 되겠어요? 자, 넘어가서 그 다음 문제도 동일한 문제입니다. 자, 지금 문제를 먼저 읽어보면 이렇게 생긴 지금 직사각형에서 모퉁이를 잘라서 뭘 만들었대? 입체도형을 만들었대요. 무슨 입체도형이 되겠어 당연히? 직사각형? No. 입체도형이라고 하니까 직사각형 이러고 있네. 정육각형이야? 직육각형. 직육면체. 정육면체가 아니고 직육면체. 정육면체는 내 변의 길이 모든 면의 길이가 뭐여야 돼? 변의 길이가 같은 거를 그러고. 그러면 지금 얘 대충 그림 그리면 어떤 모양이 되겠어? 이런 모양이 되겠네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가로의 길이는 얼마가 될까? 여기 전체가 16이래. 그럼 16 마이너스 2x. 세로의 길이는 얼마래? 6이라고 했으니까 6 마이너스 2x. 높이는 x.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걸 부피에 대한 식을 만들 겁니다. 그럼 부피 vx는 어떻게 되겠어? 얘네들 3개 곱해준 게 되겠죠? 이해됐어? 그럼 얘 뭘 구하래? 최대를 구하래요. 자, 그럼 이제 얘 뭐 해주면 되겠어? v'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얘 뭐 해줘야 돼 먼저? 전개해주던가 또는 그냥 이 상태로 미분 때려주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줄 줄 알아야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3차식 전개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3차식 전개 먼저 하세요. 그럼 얘 어떻게 나오겠어? 96 마이너스 32x 마이너스 12x 플러스 4x 제곱 여기에다 뭐 곱하면 돼? x 곱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지금 4x 세제곱
마이너스 44x. 마이너스 44x 제곱 플러스 96x. 그럼 v 프라임 x 만들어 보자. 어떻게 나와? 12x 제곱 마이너스 88x 플러스 96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얘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요? 일단 4로 먼저 빼주자. 그럼 3x 제곱 마이너스 22x 플러스 24. 그럼 얘 인수분해 해주니까 4. 3x와 x 마이너스 6과 마이너스 4네요. 맞나? 마이너스 4x 4, 3, 12. 맞죠? 그럼 x는 몇과 몇에서? 3분의 4와 6에서 3분의 4와 6에서 그 값을 가질 거야. 그리고 기울기 양수야 음수야? 부피에 대한 식 양수니까 3차죠? 그럼 어떻게 나와?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럼 여기서 얘가 얼마고? 3분의 4고 얘가 얼마다? 6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가 없어? 범위가 없어요. 그럼 그 범위를 찾아낼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세운 미지수는 x죠? x는 어디야? 요 한 변의 길이에요. 그러면 지금 봤을 때 이 변의 길이랑 이 변의 길이랑 이 변의 길이는 전부 다 뭐여야 돼? 양수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얘가 양수려면 x는 뭐보다 작아야 돼? 8보다 작아야 되고, 얘가 양수려면 x는 뭐보다 작아야 돼? 3보다 작아야 되고, 얘가 양수려면 x는 뭐보다 커야 돼? 0보다 커야 돼요. 그럼 이 세 개를 모두 다 만족시켜야 하니까 x의 범위는 어떻게 나와? 0과 3 사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x는 0과 0은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고 3은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야. 그럼 이렇게 잘리면 최대값은 어디서 생겨? 3분의 4에서. 즉 x는 몇에서? 3분의 4에서 부피는 뭘 갖는다? 최대값을 갖는다 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그때 최대값을 구하래? 아니죠. 그때 최대가 되도록 하는 x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몇이야? 3분의 4만 정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 부피를 구하시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 이 3분의 4를 어디다 집어넣어야 돼? 이 부피에 대한 식에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쵸? 실제 학교 시험에서 이거 계산하는 것까지도 했었어. 그래가지고 분수 계산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니들 지금 이 식이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적분 계산은 전부 다 분수입니다. 전부 다 분수로 나와요. 분수 계산도 연습 많이 해야 돼. 알겠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연습 숙제로 하겠습니다. 자, 방정식과 부등식의 활용. 자, 방정식과 부등식을 활용해서 내가 알려줄 게 없습니다. 교점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잘 푸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뭘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프 그릴 줄 모르면 이 파트는 절대로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알겠어요? 넘어가서 자, 다음 26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방정식 x세제곱 플러스 3x제곱 마이너스 3은 0 방정식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부터 얘를 뭘로 볼 줄 알아야 돼? 교점의 방정식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고. 그럼 얘를 fx는 x세제곱 플러스 3x제곱 마이너스 3과 gx, 얘를 gx는 0 이 두 함수의 교점의 방정식으로 볼 거라고. 그러면 지금 먼저 fx 그려볼 거야. 그럼 f'x 어떻게 나와? 3x제곱 마이 플러스 6x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3x로 빼주니까 어떻게 돼? x 플러스 2. 그럼 몇과 몇에서 근을 가자? 0과 마이너스 2에서 근을 갖겠죠? 그럼 그 값을 가지니까 0과 마이너스 2 이렇게 그릴 거야. 그럼 0일 때 얼마? 마이너스 3. 이 마이너스 2일 때는 얼마를 가져? 마이너스 2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8 플러스 12 마이너스 3 1이네 1. 자, 그 다음에 지금 기울기 양수니까 어떻게 생겼겠어? 이렇게 생겼겠죠? 그러면 지금 얘랑 gx는 뭐야? 0이라는 상수함수야. 몇 점에서 만나? 3점에서 만나고 있죠? 그럼 실근 몇 개? 3개가 된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결국 얘도 무슨 파트야? 그래프 파트예요. 그래프 파트. 그 그래프 파트랑 교점의 방정식이라고 불렀죠? 그 파트가 혼합이 된 것 뿐입니다. 선생님 설명을 날로 먹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다 알려준 내용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음 문제도 한번 볼게요. 자, 27번. 자, 다음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시간을 갖도록, 서로 다른 두 시간을 갖도록, 한 개의 시간을 갖도록. 이 문제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k는 0에서 이렇게 상수만 미지수 있을 때는 이항시켜 줄 거야. 그러면 지금 얘 어떻게 되겠어? 는 k가 되겠죠? 그래서 나는 얘를 fx 그리고 얘를 gx로 볼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fx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기 위해서 fx는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12x 이렇게 볼 거야. 자, 그럼 f'x 그래프 그리기 위해서 그 값 먼저 찾아야 되겠죠? 6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2. 아, 목 아파. 6으로 빼주니까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그러면 인수분해 끝까지 해주면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 그럼 그 값 몇과 몇에서 가죠? 2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과 2에서 갔네요. 그럼 f 마이너스 1은 얼마요?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플러스 12. 그러면 7. 이렇게 가질 거고. 그리고 f2는 얼마 나와? 16,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36이니까 마이너스 20을 갖네요. 여기까지 놓기. 자, 그리고 기울기 양수야 음수야? 양수. 양수이면서 y절편 얼마? 뭐지? y절편 얼마? 0이요. 0. 그러면 지금 얘 y절편까지도 신경 쓰셔야 됩니다.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나올 거야 fx. 자, 그리고 상수함수 gx는 k 어디 생겼는지 알아 몰라? 모르죠?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그릴 거야. 자, 근데 첫 번째 서로 다른 세 시간을 갖는다라는 거 교점이 몇 개라는 거야? 3개라는 거죠? 그럼 상수함수 어디까지 그렸을 때 세 점에서 만나? 7에서 마이너스 10. 그쵸? 여기 사이에서 그어야지 서로 다른 교점의 개수가 몇 개 나와? 3개 나오는 거 보여? 그러면 1번의 정답은 어떻게 나온다? K의 범위는 마이너스 20보단 크고 7보다는 작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2번 한번 봅시다. 자, 2번 보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래. 그러면 교점은 몇 개여야 된다? 2개여야 된다. 그럼 어디다 교점, 상수함수 그었을 때 교점 2개 나와? 마이너스 7과 마이너스 20에서 그었을 때 교점 2개인 거 보여요? 그럼 2번의 정답은 K는 몇일 때랑? 마이너스 21 때랑. 마이너스 20일 때랑 7일 때 교점 2개 나오죠?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개의 실근을 가질 때는 교점이 한 개여야 되니까 어디다 그어야 돼? 위아래. 위아래. 그러면 지금 K는 세 번째 정답은 K는 7보단 크거나 마이너스 20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푸는지 보여? 네. 자, 그러면 얘도 하나만 해볼게요. 뭐 해볼 거냐면 271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당연히 교점 찾아야 되니까 교점의 방정식은 2x 플러스 a 이렇게 둘 겁니다. 자, 근데 얘로 푸는 게 아니고요. 뭐 할 거냐면 a만 냅두고 이항시켜서 x세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4는 a 이렇게 둘 거예요. 그래서 얘를 fx 그리고 얘를 gx로 볼 겁니다. 웬만하면 상수함수로 남겨주게끔. fx 그래프 그려가지고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하고, 참고로 얘는 그래프 안 그리면 나도 못 풀어요. 진남고사 범위는 어디까지 해요? 평균값 정리. 개념원리 사이값 정리에 관련해서 한 문제가 출제됐고요. 66쪽 중에 한 문제 출제된다고 하고 80쪽 중에 다른 풀이 증명 출제가 된다고 하고 96쪽에서부터 97쪽 중에서 한 문제가 출제된다고 하네요.
몇 문제예요? 모르겠어요. 뭐 어디서 받으라는 거야? 지금 나 이상해 죽겠네. 씨. fx, f'x 먼저 만들어 볼까? 그럼 3x 제곱 마이너스 12x. 그럼 x는 풀마이? 그치? 아닌 것 같은데? 아닌데? 3x로 빼주니까 x 마이너스 4. 그럼 x는 0과 4인데요? 뭐야? 그럼 0일 때 얼마 나왔어? 지효야 0일 때 얼마 나왔어? 그 뒤에 거 미분 안 한 거 아니에요? 어? 아 그네? 뒤에 거 미분 안 했네. 그럼 x는? 마이너스 2와 2 맞네? 그럼 마이너스 2일 때 얼마 나왔어 지효야? 아? 12? 마이너스 8 플러스 12 마이너스 4 0 아니야? 아 그래프도 못 그리고 있으면 어떡해요. 아 진짜 얘들아 내가 잘못했어? 0 아니야? 12에 2를 어? 12에 2를 아 2를 안 곱했냐? 마이너스 2를 안 곱했지 24. 그러면 12 나오네. 그치? 맞아? 맞습니다. 계산 니들이 했마. 2 넣으면 얼마 나와? 그러면 마이너스 10만 마이너스 20만 20? 8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0. 자 그럼 그래프 기울기 양수야 음수야? 양수. 그러면서 y절편 얼마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니까 이렇게 그려야 되겠죠? 여기가 마이너스 4. 자 그러면 지금 얘랑 뭐 해야 된대?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야 된대요. 첫 번째. 그럼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기 위한 a의 범위는 몇과 몇 사이야? 마이너스 20보단 크고 12보단 작아야 된다. 자 곡선과 직선이 접한다라는 거 어떻게 돼야 될까? 한 교씩 0이죠. 접한다라는 거 교점이 몇 개라는 걸까? 한 개다라는 거겠죠? 그럼 교점이 한 개가 나오려면 a 값은 몇과 몇 사이여야 될까? 11보다 커야 되고 마이너스 10보다. 근데 왜 a 값을 구하시오라고 돼 있지? 접한다는 거니까 그럼 같다는 거 아니야? A는 10이고 A는 마이너스 20. 왜일까? 범위는 지금 보면은 곡선과 직선이 접하려면은요 방정식에서 x의 값은 두 점에서 만나야 되는 거 아니야? 왜 두 점에서 만나야 되지? 어디 면에 가도 접한다. 곡선과 직선이 접한다. 교점이 아니라 접한다잖아요. 그러니까 교점의 방정식을 세웠을 때 그러면 지금 봤을 때 이 방정식의 해또는 거는 몇 개여야 된다?
두 이거는 접근하기가 힘든데 이게 맞는 문제야? 왜 그래? 3차 함수에서 지금 이렇게 접하더라도 교점이 몇 개가 나올 수도 있어. 수가 나오죠. 2개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럼 2개여야 되겠네. 그치? 얘는 지금 교점 접한다고 하더라도 한 점에서 만나는 게 아니네요. 그쵸? 총 몇 점에서 만나? 두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겠네. 접하더라도 여기 위에서 하나 여기서 하나. 그럼 교점이 2개여야 되니까 얘랑 얘. 그럼 K는 몇 과? A는 몇 과? 마이너스 20 또는 12가 정답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접한다라고 해서 무조건 교점이 한 개는 아니에요. 그쵸? 잘 기억해 두세요. 틀린 친구도 빨리 고쳐보시고. 그래프가 틀리면 안 돼요. 됐어요?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똑같은 겁니다. 자, 지금 보면 다음 방정식 x세제곱 플러스 3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k는 0이 다음과 같은 근을 가져야 되는데요. 교점이 몇 개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쵸? 자, 여기서 선생님이 좀 말해주고 싶은 거는요. 얘를 이항시키는 거 별로 안 좋습니다. 왜냐? 얘를 이항시키면 상수함수의 부호가 반대로 나오기 때문이에요. 왜? y는 마이너스 k가 돼버리니까. 그쵸? 그래서 웬만하면 얘의 부호를 양수로 유지해둔 상태로 나머지를 이항시키면 이렇게 나올 거야. 플러스 9x는 k. 아주 얘를 양수로 맞춰주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실수합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 이제 얘를 뭐라고 둘 거야? fx라고 둘 거예요. 그럼 f'x 만들어 볼까? 어떻게 나오겠어?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그럼 마이너스 3으로 묶어주니까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 그럼 끝까지 인수분해 해주니까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그 값은 몇과 몇에서? 마이너스 3과 1에서 같겠죠? 마이너스 3일 때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야? 이상한 데 집어넣으면 안 돼? 그럼 f 마이너스 3은 얼마요? 마이너스 플러스 27이 되겠지? 플러스 27 마이너스 3 27 마이너스 27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없어지면서 마이너스 3일 때는 마이너스 27이 나올 거고 1일 때는 얼마 나옵니까? f1은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플러스 9 그럼 얼마야? 5. 자, 그리고 기울기 양수 음수? 음수. 그쵸? 우리가 fx 그리고 있는 거야. 그리고 y절편 얼마? 0. 그러면 지금 이렇게 0,0 지나면서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나오겠네요. 자, 그럼 이제 얘랑 상수함수 k를 그을 거야. 근데 첫 번째 서로 다른 세시근을 가져야 되니까 교점이 3개가 나오는 거 몇과 몇 사이? 5와 마이너스 그렇죠. 그래서 얘의 정답은 마이너스 7과 27과 k는 5 사이. 자, 요번에 한 개의 실근과 2개 허근이래요. 그러면 얘는 실제로 존재하는 교점은 몇 개다? 한 개. 나머지는 2개 허근이니까 교점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정답은 뭐겠어? k는 5보단 크거나 또는 그렇죠. 마이너스 27보단 작다. 얘가 정답이라고. 그러면 앞에 문제는 똑같아 틀려? 똑같죠? 맞아? 이해되는 거 맞습니까? 자, 그럼 지금 여기서 목 아파. 기억을 해야 되는 건 뭐다? 웬만하면 상수함수를 양수로 맞춰주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똑같은 문제니까. 자, 다음 문제도 실제로 똑같은데요. 거기서 추가가 된 것뿐이야. 문제를 읽어보면 대체 앞에 문제 유형과 다른 건 뭐야? 양수와 음수가 다른. 그렇죠. 양의 실근과 음의 실근이라는 조건이 붙었어요. 그러면 지금 얘는 뭐만 신경 써주면 될까? 교점의 x좌표가 양수냐 음수냐 요것만 신경 쓰면 된다고.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지금 이쁘게 정리하면 어떻게 정리하면 되겠어? x제곱 마이너스 6x고 얘는 마이너스 k를 이항시켜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둘 거야? fx라고 둘 겁니다. 그럼 f'x 만들어 볼까? 어떻게 나와? 3x 제곱 마이너스 3x. 다들 말이 없으니까 나도 묵음으로 수업해야 되겠다 또.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1과 2에서 그럼 f 마이너스 1은 얼마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6 여기 얘가 5고 그럼 5니까 2분의 10 그럼 2분의 7 이렇게 나올 거고 f2일 때는 8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2 그러면 마이너스 10 이렇게 나오겠네요. y절편은 당연히 0이니까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나올 거네. y절편이 중요한 이유 여기서 나옵니다. 자, 일부러 선생님이 실수 한번 해볼게요. 어머? 자, 어떤 실수를 할 거냐? 이 그래프를 너네들이 y절편에 신경 안 쓰고 이렇게로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냥 대충.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여기서 상수함수 k를 그을 거야. k, 얘가 k예요. 자, 그럼 이 k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실근과 한 개의 음의 실근을 가져야 되는데 그럼 어쨌든 교점 몇 개야? 세 개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세 개가 나올 수 있는 건데 하나는 뭐여야 된대? 두 개는 양의 실근이니까 교점의 x좌표가 양수 그리고 뭐야? 하나는 음수. 그럼 어디겠어? 이쪽 부분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쭉 올라가서 이 y절편까지 전까지가 될 거야. 만약에 이 y절편보다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 교점의 x좌표 두 개가 뭐야? 음수가 나오고 하나는 양수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 y절편보다 뭐 해야 돼? 아래쪽이면서 마이너스 10보다는 커야 되겠죠? 맞아? 근데 만약에 이렇게 그려버리면 어떻게 돼? y절편이 엇나가니까 정답이 잘못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정확하게 그리면 어떻게 그려야 돼? y절편 아까 몇이었어? 0이었죠? 그러면 지금 얘가 0,0을 지나면서 그러면 지금 교점의 x좌표 두 개는 양수고 교점의 x좌표 하나는 음수인 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마이너스 10보다 크면서 어디보단 밑어야 돼? 0보단 작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의 정답은 어떻게 나온다? 마이너스 10보다 크고 그렇죠. 마이너스 10보단 크고 0보다는 작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요번에 한 개의 양의 실근과 두 개의 허근이어야 된대요. 그럼 교점의 x좌표는 하나가 양수고 나머지 두 개는 뭐다? 안 만나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럼 이 k 값은 어디 있어야 될까? 2분의 10이 그렇죠. 요거보단 위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교점의 x좌표 하나는 뭐야? 하나가 양이니까 하나는 양수가 나오고 나머지 두 개는 없다. 그래서 k의 범위는 어떻게 나와? 2분의 7보다는 크다라는 겁니다. 이래서 y절편이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만약에 자, 이 k가 움직이면서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k가 만약에 아이씨 왜 풀렸어? 자, 여기 양수에 아니고 이렇게 있으면 딱 2분의 7과 맞물리면 얘는 어떻게 근을 갖는 걸까? 마이너스 하나랑 양수 하나랑 허근 하나 좀 더 정확히 어떻게 나올까? 일단 실근은 몇 개야? 시간 2개 두 개가 되겠죠? 근데 그 중에 하나는 뭐고? 하나는 음수고 하나는 양수 그치? 하나는 음수고 하나는 양수인데 음수가 지금 뭐 하고 있어? 접하고 있죠. 그럼 무슨 근 갖는 거야? 중근 갖는 거예요. 그럼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의 양의 실근과 하나의 음의 중근을 갖는다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뭔 말인지 이해되는 거 맞습니까? 자, 그럼 그 다음 얘가 좀 더 내려가서 이렇게 있을 땐 그러니까 어디랑 어디 사이? 2분의 7과 0 사이에 있을 때는 음실근 두 개와 양실근 하나를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렇게 돼 있을 때 딱 0일 때야. 그럼 얘는 어떻게 근을 갖는 걸까? 음실근 하나 양실근 그렇죠. 음실근 하나, 양실근 하나 끝이야? 0 하나. 교점의 x좌표가 0이니까. 그럼 얘가 만약에 내려가서 이렇게 있을 때 어디서부터 어디 사이? 0에서부터 10 사이에 있을 때는 교점의 양수 두 개와 음수 하나가 나와 있으니까 양의 실근 두 개와 음의 실근 하나. 그럼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딱 k가 몇일 때야? 마이너스 10일 때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음실근 하나랑 양의 중근 하나 그렇지. 음실근 하나와 양중근 하나. 오케이? 그럼 얘가 만약에 더 내려가서 이렇게 있을 때 음실근 그렇죠. 음의 실근 하나,
두개 혹은 두 개의 허근이라고 말해야 되겠죠. 왜? 3차 방정식이니까. 이해됐어? 아주 이걸 찾아낼 줄 알아야 됩니다. 넘어가도 되겠어? 예. 넘어갑니다. 그러면 자, 다음 문제. 자, 모든 실수에 대하여 다음 부등식 x 4제곱 마이너스 32x는 플러스 a가 요번엔 부등식이에요. 자, 근데 부등식이라고 쫄지 마. 결국에 교점의 방정식이랑 똑같아. 그러면 이 상수 내빼주고 나머지 이항시킬 거야. 그럼 마이너스 x 4제곱 플러스 32x는 작거나 같다 누구보다? a보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둘 거야? fx라고 둘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 fx 그래프 그릴 거야. 그럼 f'x는 어떻게 나와? 마이너스 4x 세제곱 플러스 32. 그럼 얘는 마이너스 4로 빼주니까 x 세제곱 마이너스 8. 그럼 지금 얘는 마이너스 4 x 마이너스 2에 곱하기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 이렇게 나오겠죠? 인수분해하면 그럼 여기서 무슨 근 가져? 실근 갖고 여기서 허근 갖고 여기서 실근 x는 2라는 거밖에 안 가져. 그럼 지금 이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다? 좌표 평면에서 2라는 값을 기준으로 그럼 이 f2는 얼마가 되겠어? 마이너스 16 플러스 64 그러면 48 2라는 값을 기준으로 아래로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겁니다. 왜 그럼 허근 가지니까 도함수가. 맞아? 그럼 지금 얘랑 상수함수 a를 그었을 때 미안해 이거 지금 뭐야 기울기 음수네요? 그러면 지금 얘 어떻게 생겨야 돼? 이런 식으로 생겼겠네요. 그러면 상수함수 a를 그었을 때 누가 더 커야 된대? fx가 커야 된대 a가 커야 된대? 그러면 a는 어디 있어야 돼? 얘보다는 무조건 더 위에 있어야 되겠네? 같을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어요. 그럼 a의 범위는 어떻게 돼야 돼? 48보다 크거나 같다. 끝. 위에 있어야 되니까 fx보다.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비슷한 문제 하나만 더 해볼게요. 두 함수 fx가 있고 gx가 있대요. 뭐가 아파. 자, 근데 모든 실수에 대하여 얘가 항상 성립해야 된대. 그럼 fx는 gx보다 크거나 같다 식을 적으면 어떻게 되겠어? 그냥 얘가 크거나 같대요. 누구보다? gx.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주면 될까?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좌변으로 이항시킬 거야. 그럼 어떤 식이 나오겠어? 마이너스 3x 4제곱 그리고 이항시키니까 플러스 8x 세제곱 이항시키니까 마이너스 5x제곱 플러스 10은 작거나 같다 누구보다? a보다. 그래서 이제부터 나는 얘를 hx라는 새로운 함수로 볼 겁니다. 그럼 h'x 얼마 나와? x세제곱 플러스 24x제곱 마이너스 10x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럼 얘 인수분해 해줘야 되겠네. 뭐 인수분해 해주면 어떻게 나올까? 마이너스 6x 얘 이항시키면 여기가 마이너스 5x제곱이 아니구나. 그치, 이거 말한 거지. 어쩐지 인수분해가 안 되더라. 그럼 여기 12x 이렇게 되겠네. 그럼 마이너스 12로 빼주자. 12x로 빼줄게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x는 0과 x는 1에서 뭘 가져? 중근. 중근 꼭 체크해줘야 됩니다. 왜? 중근을 가질 때는 뭐를 안 가졌어? 뭐를 안 가졌어? 님들아, 도함수가 중근이나 허근을 가질 때 뭘 안 가졌어? 그 값을 안 가졌죠? 그럼 좌표 평면에서 0과 1 일단 0일 때 얼마야? G0 F0 H0 10 1일 때는 마이너스 3 플러스 8 마이너스 6 플러스 10 얼마냐? 9. 그래프가 조금 이상하겠네. 1일 때 9 이렇게 갔죠? 자, 그럼 이제부터 hx 그래프 그릴 거야? 몇 차 함수야? 4차 어떻게 생겼어 기울기? 마이너스 그러면 이렇게 m자
그러면 항상 왼쪽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서 그쵸? 0일 땐 지금 중근 가죠? 안 가지니까 꺾여서 내려와야 되겠죠? 그럼 원래 여기서 다시 뭐 해야 돼? 올라가야 돼요. 근데 1에서 뭘 가죠? 중근 가지니까 그대로 내려오는 모습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걸 아직까지도 못 그리고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알겠어요? 자, 그럼 이렇게 지금 그렸을 때 얘랑 A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커야 된대? 상수함수 A가 더 커야 된대요. 그럼 A는 여기 있어야 되겠죠? 그럼 A는 일단 뭐보단 커야 돼? 10 제일 높은 값인 10보단 커야 돼요. 같을 수 있어 없어? 있죠? 상관없죠? 그래서 A의 범위는 10보다 크거나 같다가 정답입니다. 알겠어요? 자, 그럼 얘도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276번 한번 해보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얘도 모든 실수에 대하여 다음 이유식이 성립해야 된대요. 그럼 가장 먼저 뭐 했어? A를 놔두고 나머지 넘기를. 네. 나머지는 지금 다 풀고 지금 칠판 보고 있는 거지? 그럼 도경아 정답 몇 나왔어? 정답 몇 나왔냐니까? 나 안 풀어줄 거예요. 빨리 풀어. 그럼.
아유 그래프도 못 그리고 있으면 어떡하냐. fx 니들 공부할 때 너무 자세가 안 돼 있어요. 그냥 멍하니 보고만 있으면 실력이 느냐. 수학은 다른 과목이랑 좀 틀려요. 자기가 손을 움직여보고 쓰고 생각해야지 실력이 느는 파트야. 보고만 있으면 절대로 익숙해지지가 않아요. 그럼 마이너스 4x로 빼면 누구야? x제곱 마이너스 1. 그럼 마이너스 4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그럼 x는 몇? 0 마이 1 마이 1 그럼 마이너스 1일 때 얼마? 마이너스 1일 때 1이요. 1. 1일 때도 1이요. 1. 자 그리고 0일 때는 0. 0. 기울기 음수니까 m자 모양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지금 얘랑 a라는 상수함수 그었을 때 어떻게 돼야 돼? a가 더 커야 된대요. 크거나 같아야 된대요. 그럼 a는 일단 누구보단 커야 돼? 제일 높은 값인 1보단 커야 되겠죠? 같을 수 있어 없어?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a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얘가 정답입니다. 오케이. 자, 요번에는 모든 실수라는 표현이 붙은 게 아니고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즉 이런 식으로 범위가 주어질 때예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앞에 문제랑 똑같은데 그냥 추가된 거는 뭐야? 이거 하나예요. 이거 하나.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먼저 이항시키면 작거나 같다 a보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얘를 fx로 볼 거예요. 자, 그럼 f'x가 어떻게 나오겠어?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6x. 그러면 인수분해 해주니까 마이너스 3x로 빼주자. x로 빼면 x 마이너스 2. 그럼 몇과 몇에서 근해가죠? 0과 2에서. 그럼 0일 때 얼마? 0. 2일 때는 마이너스 8 플러스 10이니까 4.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그래프 어떻게 생겼어? 기울기 음수니까 이렇게 생길 거야. 그럼 얘랑 상수함수 a라는 걸 그을 건데 문제는 뭐냐면 상수함수 a가 더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어디다 그어도 뭐야? 크거나 같을 수는 없죠? 근데 x의 범위가 어디서만? 0보다 클 때만. 그러면 지금 이 그래프는 이렇게 다 존재하는 게 아니고 0보다 클 때만이니까 이렇게만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어? 그러면 이제 다시 a라는 상수함수 그었을 때 누구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 4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요. 그래서 A의 범위는 4보다 크거나 같다가 정답이 된다고요. 그냥 뭐만 추가된 것 뿐이야. 범위만 추가된 것 뿐입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지금 문제를 읽었을 때 fx 있고 gx 있는데 fx가 gx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대요. 그럼 바로 식 쓰자. 얘가 크거나 같다. gx보다 이거보다. 자, 그럼 이항시키면 a 남겨주는 게 좋겠죠? x세제곱 없어질 거고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 a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얘를 hx로 치환할 겁니다. 자, 그럼 h'x 얼마 나와? 3x 제곱 마이너스 3. 그럼 x는 몇과? 1과 마이너스 1에서. 그럼 좌표 평면에서 마이너스 1과 1에서. 마이너스 1일 때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1 플러스 3 플러스 1. 그럼 2. 1일 때는 1 마이너스 3 플러스 1. 그럼 마이너스 1. 자, y절편은 1이고 그리고 기울기는 양수니까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나오겠죠? 근데 얘도 이 그래프가 다 존재해? 아니에요. 몇에서부터 몇까지만? 0에서부터 2까지만. 그럼 0에서부터 2까지니까 0일 땐 여기고 포함하면서 2일 때는 2가 뭐 여기 어딘가 이렇게 있겠죠? 그쵸? 그러면 이렇게 잘릴 거야. 그럼 그래프는 이렇게 빨간색 선으로만 생겼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 여기서 얘 A 값이네, 그치? 그럼 A는 더 작아야 된대요. 이번에 밑에 있어야 되겠죠? 네. 그럼 A는 누구보단 작아야 돼? 마이너스 1보단 작아야 돼요. 같을 수 있어 없어? 같을 수 있어요. 있다. 그래서 정답은 얘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범위가 정해지면 뭐 해놓으면 돼? 잘라놓고 보면 된다. 그게 바로 최대 최소의 정리였죠. 물론 여기서 최대값 최소값 구하라는 건 아니지만 알겠어요? 교점의 방정식이었습니다. 여기도 당연히 숙제로 들어갈게요. 속도와 가속도
속도와 가속도 파트는 물리 혹시 지금 하고 있는 사람 있냐? 물리? 물리 혼자 하고 있어? 물리를 알고 있으면 좀 더 편하고요. 물리를 모르면 좀 외워야 되는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오케이. 자, 일단은 배경 지식 좀 쌓아줄게요. 배경 지식 좀 빈칸 많은 곳에서 좀 적어놔. 자, 첫 번째 부호입니다. 부호. 자, 시각 t예요. 시간이라고도 부르죠, 그쵸? 이 시간에 음수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음수가 없습니다. 0은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있어요. 0 될 수 있어 없어? 0은 될 수 있습니다. 오케이. t가 0일 때는 결국 뭐 하는 거야 그러면? t가 0일 때는? 야 근데 이게 조금 과학으로 접근을 해볼까? 야 0초라는 거 현재라는 건 존재할까 안 할까? 나는 안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왜냐?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이 순간은 뭐가 돼? 바로 과거가 돼버려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 그냥. 그래서 사실 현재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미래와 앞으로 다가올 미래와 과거만 있을 뿐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실제로는 t는 0일 때는 존재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t각 t는 음수가 될 수 없다. 반드시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럼 요번에 위치예요. 위치 x입니다. x라고 표현하거든요. 위치 x는 음수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위치는 될 수 있죠. 음수가 될 수 있어요. 맞아. 좌표 평면 수직선이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수직선에서 점 P가 여기 있으면 점 P의 위치는 몇이야? 그냥 마이너스 2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그 다음 이 위치를 미분하면 뭐가 되냐면요, 속도가 되거든요. 자, 그럼 일단은 속도와 속력의 차이를 알고 있어야 돼요. 속도와 속력의 차이는 뭘까? 속도는 이동하는 거리 직선을 짝가는 거. 아는 사람. 물리. 야, 물리 배운 사람. 물리. 속도와 속력의 차이는 뭐야? 물리 배우고 있잖아. 넌 그럼 대체 하는 게 뭐냐? 변이랑 있잖아. 변이랑. 오, 이거 어떻게 안 배운 애가 더 잘하냐? 어? 너도 물리 배워? 저 물리 뺐어요. 그래? 뭐야? 자, 속도와 속력의 차이는요, 속력은 그냥 방향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하 벡터를 선택한 친구들은 속력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미적분에서도 이게 그대로 나올 겁니다. 그대로 나올 건데 미적분에서는 속력을 구합니다. 오케이? 그럼 속도는 그냥 크기만 생각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방향 생각 안 하고. 오케이? 자, 속도는 v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속도는 음수가 있을까 없을까? 0은 있고 음수는 없어요. 속도는 음수가 있어 없어? 멀리 배운 친구? 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자, 그럼 이거는 제가 오늘 배우는 거니까 그냥 자기 소신껏 대답해봐. 속도는 음수가 있다 없다? 있다 손. 없다 손. 그러니까 음수가 다들 없다야? 자, 실제로 속도는 음수가 없는데요. 표기는 가능합니다. 자, 이거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지금 보면 만약에 선생님 속도가 음수라는 거 속도가 줄어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속도가 줄어들고 있다는 건 뭐야? 가속도를 말하는 거죠. 그쵸? 더할 속도. 오케이? 그러면 가속도가 음수인 게 뭐다? 속도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야. 그럼 속도는 음수가 있다 없다? 있어요. 근데 그 속도가 음수라는 건 방향을 말해주는 겁니다. 수직선이라고 생각하면 속도가 플러스야. 그러면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오른쪽. 양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속도가 마이너스야. 그러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음의 방향으로 가는 거야. 그럼 속도가 예를 들어서 플러스 10이면 이쪽 방향으로 12만큼 가는 거고, 속도가 마이너스 10이면 이쪽 방향으로 12만큼 가는 거야. 속도가. 오케이? 그럼 결국 그 두 개의 속도는 결국 뭐야? 같다라는 거예요. 단 뭐만 다를 뿐? 방향만 다를 뿐. 오케이? 그럼 만약에 운동이 수직선 운동만 있나? 뭐도 있어? 자유낙하 운동도 있어요. 위아래로 움직이는. 맞아? 그럼 속도가 만약에 플러스면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오른쪽. 위로 가고 있는 거죠. 등신아. 수직선 운동이라고 했으니까. 수직선 운동이란다.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이렇게 펜을 던졌어. 그럼 위로 올라가는 건 뭐야? 속도가 플러스예요. 아래로 내려가는 건 속도가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거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럼 속도는 결국 음수가 있다 없다? 없긴 한데
표기만 가능하다. 그럼 그 표기가 뭐다? 방향을 알려주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잘 기억해 두는 게 좋을 텐데. 아무도 적어놓는 사람이 없다? 나중에 두고 봅시다. 모르기만 해봐. 속도도 리그는 자, 속도를 미분하면 이제 또 뭐가 되냐면 가속도가 됩니다. 그럼 그 가속도는 마이너스가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가속도가 플러스야. 그럼 속도는 계속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플러스, 빨라지고 있는 거고요. 가속도가 만약에 마이너스면 속도는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가속도가 0이면 그냥 멈춘 거죠. 아니죠. 저렇게 잘못 생각할 수 있다니까? 가속도가 0이라는 건 멈추는 게 아닙니다. 가속도가 0이라는 건 속도 변화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일정한 속도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일정한 속도로 운동하는 걸 뭐라 불러? 물리 배우는 친구? 아이고, 등속운동이라고 부릅니다. 등속운동. 오케이. 대체 아는 건 뭐냐? 물리에서. 기본인데.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위치 말고요. 요거 좀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이동 거리. 이동 거리는 뭐 따로 표기하는 게 없습니다. 이동 거리는 과연 음수가 있을까 없을까? 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동 거리는 음수가 없다. 근데 이 이동 거리는 여기서 배우는 게 아니고 적분에서 배울 겁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알겠어요? 자, 그래가지고 요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요거 되게 어렵게 적혀져 있죠? 여기 지금 되게 어렵게 적혀져 있는데 이딴 거 외울 필요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요것만 제대로 외우면 돼요. 오케이? 음수가 있다 없다랑 그리고 속도 같은 경우는 음수가 없지만 실제로는 표기가 가능하고 그거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러면 위치를 미분하면 뭐가 되고 속도가 되고 속도를 미분하면 뭐가 된다? 가속도가 된다. 원래대로라면 이거 다 설명해 줄 수 있는데요. 이걸 설명하는 것보다 앞에 거나 제대로 외우세요. 알겠어요? 가지고 요거 잘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외워야 될 게 하나 더 있다. 뭐냐면 바로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자, 운동 방향을 바꾼다랑 똑같은 말이 있어. 자, 운동 방향을 바꾼다라는 거 어디까지나 어디서 말하는 거냐면 수직선 운동, 좌우 운동할 때. 오케이? 그럼 그거를 자유낙하 운동으로 접목시켜봐요. 얘랑 똑같은 말은 뭘까? 운동 방향을 바꾼다라. 인력을 준다. 자,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거 내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는 거야. 맞아? 근데 그거를 위아래로 운동으로 바꿔보라니까? 자유낙하 운동으로? 그러면 얘랑 똑같은 말은 뭐가 있을까? 물건을 던진다라고 생각해봐. 네가 물건을 던졌어 위로. 그러면 운동 방향 언제 바꿔? 0으로 되는 순간 뭐가 0이 되는 건데? 가속도? 아닌데 속도가 0이 자, 지금 보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물건을 던졌어. 맞아? 그러면 지금 물건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뭐 때문에? 중력 때문에 다시 뭐가 돼? 내려가겠죠. 떨어지겠죠. 맞아? 얘가 이렇게 올렸다고 계속 쭉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 그치? 그럼 뭐 이렇게 던졌다가 이렇게 멈췄다가 다시 내려갈 거 아니야? 즉 얘랑 똑같은 말은 상하 운동으로 보면 얘는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얘는요. 결국 이 두 개의 말은 결국 하나를 말하는 겁니다. 뭘 말하는 거냐? 아까 정답이 나왔는데요. 바로 속도가 무조건 0이 돼야 돼요. 근데 좀 더 정확히는 얘도 속도가 0일 때가 아닙니다. 아이씨, 방금은 맞다고 하면서 왜 아니래?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자, 내가 종민이가 전피야. 자, 저는 전피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이렇게 가고 있어. 내 속도는 지금 뭐야? 너네들 바라봤을 때 속도는 내가 지금 어디 방향으로 가고 있어? 그럼 내 속도는 뭐겠어? 플러스죠. 그럼 내가 점점 빨라지고 있어. 속도가. 그럼 속도가 점점 플러스죠? 그러다 점점 어떻게 돼? 느려질 거예요. 그러다 내가 뭐 했어? 정지했어. 맞아? 그럼 내 속도는 지금 몇이야? 0이죠? 0이죠. 정지했으니까. 맞아? 근데 내가 이렇게 방향을 바꿔서 일로 가기 시작해. 오케이? 그럼 내 속도는 지금 뭐야?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럼 좀 더 정확히는 운동 방향 언제 바꾼다? 속도가 0이 될 때야? 아니라고. 속도가 마이너스에서 0을 거쳐서 플러스가 되거나
플러스에서 0을 거쳐서 마이너스가 될 때 바로 운동방향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 그 값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미분할 때 얘가 되고 미분할 때 얘가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됐어? 자 그러면 왜 속도가 0일 때가 아니냐? 자 내가 다시 이렇게 가고 있어. 내 속도는 뭐겠어? 양수죠. 양수다가 멈췄어. 그럼 내 속도 몇이야? 0이 되겠죠? 맞아? 그럼 0이 됐다가 다시 일로 가면 뭐야? 양수죠. 다시 양수로 가는 거야. 그럼 내 운동방향 바꿨나? 아니요? 그냥 잠깐 멈췄다가 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속도가 0이 된다고 뭐가 되진 않는다? 운동 방향을 바꾸진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럼 좀 더 정확히 저건 뭐라고 적어야 되겠어? 속도의 부호변화 플러스에서 0을 거쳐서 마이너스가 되거나 마이너스에서 0을 거쳐서 플러스가 될 때는 뭐가 된다? 운동 방향을 바꾼다라는 겁니다. 야, 물리 모르는 친구 근데 여기 뭐 물리 배우는 새끼가 한 명도 없네. 대체 뭘 배우고 있는 거야? 뭐라도 잘해야 될 거 아니야. 국어도 못해, 수학도 못해, 영어도 못해, 물리. 맞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해. 가지고 이 정도는 암기를 해 오셔야 다음 수업 나갈 때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알겠냐? 그럼 수요부터 이제 한번 방해가요. 예, 수요일동 방학입니다. 근데 방학 동안요 진단고사 아까 시험지를 대충 봤거든요. 와 많이 어렵더라고. 많이 어려워요. 진짜 많이 어려워요. 내가 봤을 때 한 10점에서 한 자리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올 서술형이니까. 올 서술형. 그래서 공부 좀 빡시게 해오는 게 맞고요. 만약에 오민쌤이 출제를 하셨어. 그래서 내가 좀 난이도를 낮춰서 다시 좀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만약에 그대로 간다라고 하면 이게 뭐 어떡하겠어. 근데 원래 그 정도 수준이 학교 시험에서 나오는데 이제 나는 너네들을 배려를 하려고 너무 어렵다라고 해가지고 수정을 저희만 최고점 4개 하시죠. 최고점 내기보다는 통과 못하면 일단 혼합 당하는 애들은 정해져 있죠. 통과 기준이. 그래서 그 점수는 일단 시험지를 보고 내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면 내가 30점 했는데 게으르게 나오네요. 답이 없는 거지. 맞아. 내가 시험지를 보고 이 정도 기준은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공부했으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들면은 내가 그 점수를 할 거고 내가 오늘 숙제 프린트로 뭘 줄 거냐면요. 그걸 줄 거예요. 예상 문제를 줄 거예요. 예상 문제. 가지고 그 예상 문제에서 몇 문제가 나온다고 하니까 쉽게 가는 거. 모가지. 내가 이렇게 모가지가 아픈데 놀러 갈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그러게요. 선생님 받아가신다 하지 않아요? 필리핀. 스노클링 가능하세요? 뭐지? 아휴 나도 쉬어야 되는데 디스코 하는데 찌릿찌릿해. 해설지를 같이 있어요. 몰라 네가 찍어봐. 알바 좀 해라. 예. 해설지도 같이 있으니까 공부 좀 빡시게 좀 해오세요. 나방이요. 패드립 먹고 싶대. 감사합니다. 아픈 선생님을